2026년 1월 5일 오늘 한국에서 믿을 수 없는 숫자가 대형 전광판에 떠올랐습니다. 4457.52. 코스피가 또다시 역사를 썼습니다. 불과 이틀 전 4300선을 뚫었는데 벌써 4400대마저 훌쩍 넘어서 버렸습니다. 거래소 직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고 증권가에서는 5000p 시대가 눈앞이다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13만원, SK하이닉스 70만원 돌파. 한때 꿈만 같았던 숫자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숫자들을 보면서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환희입니까? 아니면 불안입니까? 혹시 뉴스를 보면서 이번엔 또 뭔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았습니까? 당신의 직관은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만 사상 최고치를 찍은 게 아닙니다. 부동산도 함께 최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25년 한 해 동안 무려 8.71%나 폭등했습니다.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주식과 부동산이 동시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때 그 끝은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엄청난 경제 성장의 시작이거나 아니면 거품 붕괴 직전이거나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직전에도 1989년 일본 버블 붕괴 직전에도 그리고 2021년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알아야 할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없다는 것. 코스피 4400이라는 숫자 뒤에는 환율이 있고 달러 인덱스가 있고 글로벌 유동성이 있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고 정부 정책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모든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가 판단하게 만들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축포를 터뜨려야 할 순간인지 아니면 출구 전략을 짜야 할 시점인지를 말입니다. 숫자 뒤의 진실. 먼저 시계를 2024년으로 되돌려 봅시다. 그해 말 코스피는 2399포인트였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 후인 2025년 12월 말 코스피는 421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75.6% 급등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20개국 그리고 OECD 회원국 대표지수 중에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미국 S&P 500은 17%, 일본 니케이는 27%, 중국은 18% 상승에 그쳤습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그 모든 나라를 제치고 1등을 한 겁니다. 이 놀라운 상승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반도체입니다. 2025년 12월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공지능 수요 폭발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그리고 HBM 고대역 폭 메모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독보적인 위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각각 100조 원을 넘어선다는 전망이 나왔을 때 시장은 흥분했습니다.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정책입니다. 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기업들에게 주주환원을 압박했습니다. PBR 1배 미만 기업들에게 개선 방안을 공개하라고 권고했고 배당을 늘리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말 0.84배에 불과했던 코스피 PBR이 2025년 말에는 1.35배까지 상승했습니다. PER도 12.66배에서 17.56배로 뛰었습니다. 세 번째 환율과 달러 인덱스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2025년 달러 인덱스는 연초 대비 약 9.4% 하락했습니다. 2017년 이후 가장 가파른 연간 하락이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혼란스러운 관세 정책,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그리고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달러 약세를 불러왔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는 98 수준입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흥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로 투자하던 외국인 자금이 다른 나라로 흘러갑니다. 실제로 2025년 한국 증시에는 외국인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말입니다. 2025년 말 환율은 1480원대까지 급등했습니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외환시장에 개입했고 결국 2026년 1월 현재 1440원대로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막대한 외환 보유액이 소진되었습니다.
2024년 외환 보유액은 4,156억 달러로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약세인데 원화도 약세라는 이상한 상황.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국 경제에 대한 펀더멘털 신뢰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2025년 하반기 미국 연준은 금리를 3회 인하했습니다. 4.5%였던 기준금리가 3.75%로 낮아졌습니다. 2026년에는 추가로 2회 인하가 예상됩니다. 유동성이 풀리면 돈은 수익을 찾아 움직입니다. 미국 증시는 이미 밸류에이션이 높습니다. S&P 500 PER은 20배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한국은 17배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한국으로 흘러 들어온 겁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위험합니다. 2025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8.71%, 2024년 4.5%의 2배입니다. 송파구는 20.9%, 과천은 20.5%나 뛰었습니다. 공급 절벽 때문입니다. 2026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1만 가구로 2025년 27만 가구보다 25% 감소합니다. 서울은 더 심각합니다. 2만 9천 가구에 불과합니다. 2025년 4만 2천 가구보다 30% 이상 급감한 수준입니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은 사라졌습니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통계를 보십시오. 2025년 10월 기준 M2 광의통화는 4,471조 6천억 원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8.7% 증가했습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동시에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 가능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인가 일시적 착시인가? 자,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코스피 상승이 그동안 억눌렸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정상화 과정일까요? 아니면 단기적인 유동성 장세에 불과한 걸까요? 정부와 증권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고 주장합니다. 근거는 명확합니다. PBR이 0.84배에서 1.35배로 올랐다는 것. 하지만 잠깐 생각해 봅시다. 세계 증시 평균 PBR은 2.3배입니다. 1.35배는 여전히 크게 저평가된 수치입니다. 더군다나 이 상승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초대형주가 끌어올린 겁니다. 코스피 200개 기업 중에서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면 PBR 상승폭은 훨씬 작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을 생각해 봅시다. 낮은 배당률, 불투명한 지배구조, 재벌 일가의 전행, 소액주주 경시 풍조. 이런 것들이 과연 1년 만에 해결되었습니까? 일부 개선되긴 했습니다.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했습니다. 하지만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배당세 총부담률은 58.8%로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아니라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환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반도체 수요가 꺾이거나 미국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거나 달러 인덱스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코스피는 다시 박스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뜨거운가? 세계를 돌아봅시다. 미국 S&P 500은 2025년 약 17% 상승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6년 전망은 엇갈립니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10년 미국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을 6.5%로 전망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낮습니다. 반면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은 11%,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는 10%로 예상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 증시는 이미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2025년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4월 2일 해방의 날 선언과 함께 전 세계에 전면 관세를 부과했고 증시는 대폭락했습니다. 이틀 만에 5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곧 회복했습니다. 관세가 협상용 카드였다는 게 밝혀졌고 실효 관세율은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각국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2025년 중국 주식시장은 기술주 주도로 강한 랠리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디플레이션 압력도 계속됩니다. 중국 정부는 선별적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극적인 반전은 어렵습니다. 일본은 니케이 지수가 25% 상승했습니다.
엔화 약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효과였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저성장 늪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025년은 신흥국 증시가 선진국을 앞지른 해였습니다. 평균 30%대 상승했습니다. 한국은 그 중에서도 단연 1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될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조사에 따르면 2026년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처 1위는 중국 주식이었습니다. 미국 주식은 2위였습니다. 1년 전에는 미국이 1위였습니다. 글로벌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예외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신흥국 전체가 재평가받는 흐름 속에서 반도체라는 특수한 산업 덕분입니다. 만약 AI 버블이 꺼지거나 반도체 수요가 둔화되면 한국 증시는 다시 평범해질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제 가장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과 주식이 동시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왜 위험할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1989년 일본 니케이 지수는 38,915포인트까지 치솟았습니다. 도쿄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당시 도쿄 항공부지 가격이 캘리포니아주 전체 부동산 가격보다 비쌌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 버블이 터졌습니다. 그 후 30년 동안 일본은 잃어버린 시대를 보냈습니다. 2007년 미국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올랐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도 집을 샀습니다. 투자은행들은 이 위험한 대출 상품을 증권화해서 팔아치웠습니다.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고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코스피는 3,3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영끌과 비투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코스피는 2,200포인트까지 폭락했고 부동산 가격도 급락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제 2026년입니다. 코스피 4,457. 서울 아파트 가격 8.71% 상승. 전세값도 사상 최고치. 시중에 돈은 넘쳐나고 대출은 계속 늘어나고 사람들은 너도 나도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를까요? 우리가 내려야 할 선택. 자,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봅시다. 현재 대한민국 자산시장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긍정적 요인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글로벌 유동성 증가, 달러 약세,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분적 해소, 외국인 자금 유입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 요인은 원화 약세 지속, 외환 보유액 감소, 부동산과 주식 동반 최고가, 공급 절벽으로 인한 가격 왜곡, 과도한 유동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반도체 의존도 과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현재 상황은 거품도 아니고 완전한 정상도 아닙니다. 중간 어디쯤에 있습니다. 마치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한쪽으로 기울면 축제가 되고 다른 쪽으로 기울면 재앙이 됩니다.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지속 가능성의 열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AI 수요가 지속되고 HBM 시장이 계속 성장한다면 한국 증시는 더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AI 버블 논란이 현실화되거나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추격해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둘째, 금리와 환율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계속 내린다면 신흥국으로 자금 유입은 지속됩니다. 하지만 만약 인플레이션이 재발하거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 달러가 다시 강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한국 증시는 타격을 입습니다. 셋째, 부동산 버블 관리입니다. 정부가 공급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연착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공급은 계속 부족하고 가격은 계속 오르고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난다면 언젠가는 터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식시장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냉정함을 유지하십시오. 주변이 다 미쳤다고 해서 따라서 미치지 마십시오. 둘째, 분산 투자하십시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마십시오. 셋째, 출구 전략을 준비하십시오. 시장이 과열되면 언제든지 빠져나올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시장은 당신보다 오래 비성적일 수 있지만 영원히 비성적일 수는 없습니다. 중력의 법칙은 반드시 작동합니다. 올라간 것은 언젠가 내려옵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과연 지금이 정점일까요? 아니면 아직 더 오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 그리고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 2026년 대한민국 자산시장.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